자,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예.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을 여기 부르면은 뭐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을까. 네.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명쾌하게 해명하면 끝날 문제다. 고속도로 노선이 예타 이후에 변경되는 예가 많습니다. 목포하고 광양 고속도로도 그랬고요. 함양하고 울산 고속도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땅이 그쪽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으니까 자꾸 야당에서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네. 보면은 교통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 고속도로를 만든 이유가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건데 교통량이 한 40몇 % 늘어나고 또 환경 훼손도 훨씬 덜 훼손이 되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효용성이나 이게 낮다. 이게 고속도로공사의 입장입니다. 최적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 어떤 노력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참 오비일학격으로 거기에 오비일학이고 의심할 만한 거기에 정황은 내 눈에는 안 이게 보인다. 또 이런 식이 되지 않나. 시간 무지하게 잡아. 이게 저 긴장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간단치 않아요. 아니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교통량이 늘어나고 좋아지는 건데 노선 변경에 따라서 공람 절차와 설명의 절차가 예정됐다가 그걸 취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이거 뭐 늘공어공을 딱 갈라치기 하면서 늘공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는 몰랐던 얘기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근거를 좀 가져왔어요. 국토부 장관 명의로 돼 있는 양평군을 포함한 12개 국가기관들에게 협의 공문을 국토부에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올해 1월 16일자예요. 말 그대로 IC 하나를 더 추가하고 종점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점이 변경되고 IC가 추가되면 무려 966억 원이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거예요. 네.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라면 취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람 절차라든지 주민설명회 같은 걸 취소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렸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배임의 혐의가 매우 크고 과거에 국토부가 이 IC를 추가한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IC 추가하는 그러한 공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1월 16일자예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늘공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국토부 장관 명의의 공문들 내일 다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지금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몰랐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장관이 결국에- 몰랐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할 만한 공문을 내일 공개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 명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천 수만 킬로를 돌아오는 물을 가지고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반증입니다.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력전에 나서겠다면서 오늘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내일은 민주당 의원 모두가 1박 2일 철야 농성도 하는데 박범계 의원님도 참석을 물론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하시는 거죠? 전 일본도 예. 갑니다. 예, 일본도 가세요. 10일에 일본에 가서 12일 날 돌아옵니다. 일본은 방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 타임테이블만 지금 보고 있는데 당연하죠.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소 30년 동안 방류하는 일들이고요. 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다 입장이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집권당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IAEA 깡통 보고서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겸허히 수용한다. 네. 겸허히 할 일이 따로 있죠. 어떻게 이것이 겸허히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래서 시험 방류라든지 초기 방류는 못 막을지언정 우리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정부로 하여금 제소하라라고 촉구하고 있고 지금 뭐 중국 또 태평양 연안 국가들 또 아세안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과연 일본이 어디까지 강행하는지 네.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당과 또 연대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욱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IAEA 보고서를 겸허히 수용한다. IAEA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요. 최초 이 아이디어를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이 일본인
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사무총장 할 때에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네. 그것을 받아서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IAEA에 의뢰를 한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겁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하고 이거 같이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국익을 하여튼. 위해서 네, 네. 국익을 위해서 우리 이걸 막아야 국민의힘은 됩니다. 언제든지 협조할 네. 용의가 있다. 아, 네. 근데 윤상현 의원님만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야당의 자세가 너무나 안타깝다. 아, 어떤 라는 안타깝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2021년 4월 일본이 방류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7월 달에 IAEA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성 모니터링 팀을 만듭니다. 그게 11개국이 들어갑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 연구원의 김홍석 박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김홍석 박사를 우리가 보낸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기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국제적인 안전성, 과학적 객관적 증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 이게 정치 보고서다, 깡통 보고서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철야 농성을 하고 일본을 방문하고 이게 안타깝다. 네, 네. 우리는 항상 네. 같이 논의하고 네. 또 협조할 자세가 돼 있다.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아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명 한 명씩 과학자들 들어가서 한번 토론했으면 네, 이게 네. 정말로 국민의힘은 먹방으로 지금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그 먹방으로 됩니까? 그 물 떠먹으면 지금 아직 저 방류도 안 했는데 그 노량진 시장 가가지고 그 물 바닷물. 떠먹으면 네. 그걸로 해결됩니까? 정사가 해결 안 되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 동안 얼마나의 양을 어떻게 방류할 거냐. 미래의 우리 식탁 먹거리에 대해서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 IAEA 보고서조차도 네.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걸 넘어서 뭔가 좀 찬성하는 듯한 느낌. 이게 방류가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아, 찬성은 아니, 아닙니까? 절대로 찬성하는 아, 게 찬성은 아니죠. 아니군요. 네.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 했던 기조 그대로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2021년 4월 네.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제적인 IAEA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을 대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우리는 우리 국민을 대변합니다. 과거에 광우병 사태, 사드 사태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괴담 때문에 선동이 되고 사회적 비용을 높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네, 네. 이런 입장이다. 근데 네. 그게 지나쳐서 아까 우리 겸허히 의원님 말씀 수용하는 먹방을 하고 뭐 이런 거 바닷물. 수돗물을 먹방을 먹고 하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바닷물, 너무 바닷물. 오버했다. 아니 윤상현 의원님은 비교적 평가할 만해요. 그런데 예. 전체적인 국민의힘이 아까 제가 수석 대변인 논평 얘기했죠. 겸허히 수용한다. 즉 방류를 찬성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라는 건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IAEA 보고서의 진정성을 신뢰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넌센스에 빠진다. 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바로 일본이 치고 나올 겁니다. 이 수산물 수입 재개하라고.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런 내일 모레 말씀이죠. 저 일본 기시다 수상이 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네. 이도 IAEA 보고서 이번에 그거 겸허히 수용한다고 그랬지 않냐? 그러면 우리 수산물 그 후쿠시마산 수입 허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치고 나올 겁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 답을 대통령 하겠습니까? 엄청 화내시죠. 자, 여기서 외교통. 엄청 화내시죠. 외교통. 예.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과학적 논리로 보면은 맞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은 과학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수산물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입 안 수밖에 한다며요? 없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국민적인 안전에 대한 우려입니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안심을 못하면 정치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수입을 못합니다. 국민분들이 안심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끝까지 간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옹호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리 들어보나 저리 들어보나 옹호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방류를 옹호하는 거다 이거. 아, 예. 저 오늘 방통위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네. 이제는 뭐 사실 절차만 남은 거죠. 아,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에서는. KBS가 훨씬 더 개혁적이 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해야 된다. 그러나 공영방송으로서 지난 42년 동안 네. 수신료가 동결돼 있습니다. 2,500원으로. 2,500원 동결. 예. 영국의 BBC가 내는 그 저 수신료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30만 원 정도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22,000원 네, 네. 꼴입니다. 독일도 22,000원 예. 꼴. 일본은 13,000원.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근데 영국도 이 수신료 폐기 문제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제기가 됐다가 2027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연기가 됐습니다. 왜?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공익성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함부로 분리징수. 폐지한다든지 분리징수한다든지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법 예고기간 통상 40일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10일로 단축해가지고 그냥 네. 뚝딱뚝딱 해버렸어요. 내일 모레 차관회의 할 거고 곧바로 국무회의 해가지고 시행령 고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치 공영방송을 미워하고 거기다 탄압을 가고 길들이게 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징수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고 네. 적어도 KBS의 자체적인 공익성의 회복, 구조조정의 노력들과 함께 이 분리징수 문제는 지금 당장 시행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친 KBS네. 아유 KBS ETV죠. ETV 두 분 나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에서 아니, 지금 근데 이제 우리 ETV 박범계 없앤다고 우리 그래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 같이 KBS 수치가 2,500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22,000원. 10배. 일본 같은 경우는 5배 높아요. 아주 쌉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몇만 가구인지 아십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700만 예.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아유. 33% 넘습니다. 1인 가구 중에 TV 수신기가 없는 가구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통합적으로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를 돼.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 박주미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냈어. 분리징수하자고. 네네네. 분리징수하자. 네. 또 그때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만 명이 청원을 아, 했어. 그거 사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네. 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국민청원 해보니까 막 97%가 이걸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리징수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어떤 경영의 방만성, 네. 또 효율적인 방송 콘텐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네. 정말로 이 공영방송 KBS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 공공성 강화. 공공성을 알겠습니다. 더 강화하고. 라이브는 봐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 더 라이브는 아니, 라이브 어떻게 좋죠. 아, 노라이브 좋습니다. 우리 두 분 밥그릇 아닙니까? 네. 자, 노라이브 봐봐요. 좋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면 예. MBC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날리면 바이든 사태. 아, 네. 수사받고 뭐 무슨 감사하고 또 나가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감사하고 수사하고 그 한상혁 위원장 면직 처분해버리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KBS 분리징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굴러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고 네. 말 그대로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아닌가 네. 하는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네,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잠시 뜨거운 것을 좀 식혀서 좀 상당한 토론을 해가지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KBS 문제 얘기한다고 또 말 끊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주 예. 곤혹스러웠는데 시간이 한참 시간, 지났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